함수의 최대 최소. 혹시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했던 거 기억나니? 최대 최소의 정리. 민소리 기억나나? 최대 최소의 정리? 아니요. 기억 안 나? 최대 최소의 정리 기억 안 나지?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함수의 최대 최소의 정리였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위치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구간들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B일 때가 가장 어때? 커요. A일 때가 가장 작죠. 그리고 지금 이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가 가장 어때? 크고 여기가 가장 어때? 작죠. 근데 이 점은 극소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가장 작죠. 근데 여기가 가장 어때? 근데 얘는 최대이면서 뭐가 돼? 극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여기가 최대인데 최대이면서 뭐가 되고? 극대가 되고, 여기는 최소인데 최소이면서 극소가 되지. 그럼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위치들을 한번 봐봐. 구간의 어떤 점들이야? 양 끝점. 그치? 여기는 극점, 끝점, 극점, 끝점, 극점, 극점이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에서 가자? 구간의 양 끝점 또는 극점에서만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구간의 양 끝점 또는 극점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지금 상황에서의 구간에서 보면 극점이 각각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무슨 점이야? 극소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가장 어떤 점이 돼? 최소가 되죠. 옆의 상황, 이 상황에서는 극대이지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극대랑 최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양 끝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상황에선 다르잖아.
최대랑 같은 단어. 예. 아, 같은 단어가 아니지. 다른 단어지. 다른 거예요? 극대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 또는 어떤 구간에서 가장 함수값이 큰 거, 그게 극대잖아. 근데 최대 최소는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의미하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극점이 하나일 때 극소이면 최소, 극대이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런 걸 알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 구할 거거든. 22번 문제입니다. 자,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우선은 극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 녀석을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돼?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증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랑 4 구간의 끝점, 그리고 마이너스 1, 2 0이 되고 0이 되고. 자, 증간표를 조사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 사이의 값 0 집어넣으면 음수. 근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네 점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되는 거고, 최대, 가장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빼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야. 28 마이너스 28 0이 돼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돼서 16 빼기 5니까 11 이렇게 돼버려.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빼기 24 더하기 4죠.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128에다가 빼기 48 빼기 48 플러스 4는 그럼 마이너스 96이니까 빼면 32에다가 36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야? 36.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자고.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의 x의 제곱 더하기 24x. 그럼 얘를 12x로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 그럼 0이랑 1이랑 2가 뭐가 돼? 극점이 되는 거죠. 근데 구간이 얼마야? 2분의 1이랑 2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사이에 이거 하나밖에 없지. 1, 2 이렇게만 따질 거야. 알겠니? 윤서 이해돼? 2분의 1이랑 1을 왜? 구간이 요 사이거든.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극점은 요거 1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증간표를 조사를 해보면 2분의 1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니다, 2보다 큰 값 10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증가, 감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들아 이거 극대잖아. 그치? 극점 하나밖에 없지. 극점이 하나밖에 없어. 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극대이면서 무슨 값이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이네. 이게 최대라고.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16분의 5랑 여기 마이너스 2래요. 그래서 결국엔 1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 봅시다. 닫힌 구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최소값이 뭐가 된대? 마이너스 29가 된대. 자, 우선은 미분을 해요. 그럼 미분을 하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x가 0이랑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극점이 뭐만 포함돼? 0만 포함되지. x, y 프라임 y,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되잖아. 0과 4일 때 증감표를 생각을 해보면 0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000 같은 거 집어넣어봐. 양수겠어, 음수겠어? A가 양수라 그랬거든? 얘가 양수고 음이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거 극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가 무슨 값이 된다고? 대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b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b의 값이 뭐가 돼야 돼? 3.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7a가 되니까 b 마이너스 7a 이렇게 되고 2를 집어넣으니까 8a 마이너스 24a 더하기 b가 돼서 b 마이너스 16a거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작아?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29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16a가 마이너스 29가 돼서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32지.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2.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돼야 돼? 5.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 24번. 여기서부터 이제 활용 문제들이야. 이게 활용 문제들이 얘들아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을 관계식으로 이렇게 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이 원피스를 몇 벌 판매해야 하는가 그랬어.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할 거거든.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88x 더하기 1200 이게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96x 빼기 400이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00 곱하기 x 플러스 4는 0 이거거든. 근데 x는 0과 뭐 사이래? 150.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증감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 식에다가 10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아니지. 플러스지. 100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라고. 맞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증가해서 뭐로 바뀌어? 감소.
그럼 이익이 최대가 될 때 뭐가 돼야 돼? 네. 10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얘가 극대이면서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민솔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한번 해볼까? 120번 문제. (120번은) 이 FT가 의미하는 게 순이익이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건 몇 년 후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미분하면 돼. 미분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4.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넷. 이해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빼기 4, 0 이렇게 돼버리네. 여기서 나오는 t의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데 증간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여기만 생각하면 되거든. 요 사이에 0의 값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플러스죠. 그럼 2보다 크면 마이너스거든. 증가 감소니까 얘가 극대이면서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그래서 t의 값은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25번 문제. 문제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위에 4점을 잡았어. 근데 이제 그게 직사각형이 되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관계식을 표현해야겠지. 관계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길이가 필요하다고. 근데 길이를 표현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좌표가 주어져야 돼요. 좌표가. 그래서 우선은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우함수죠. y축 대칭인 함수. 꼭지점이 어디 있어? y축 위에 있잖아.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라고. 그래서 여기 점 A 있지. 여기에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러면 여기 b의 좌표는 뭐가 될까? a랑 b의 y좌표는 어때? 같죠. 근데 x의 부호만 반대가 된다고. 그러면 c, d도 보면 d의 좌표는 t,0이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t,0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가로 세로만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가로 세로가 표현하게 되죠 이제.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세로의 길이는 여기 무슨 좌표랑 같아? 요 가로의 길이는 요 둘의 x좌표의 차. 그래서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가로 좌표는 2t, 가로 길이는, 그리고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표현돼. 근데 요 x좌표 t 있죠? 얘는 0보다는 크지만 여기 루트 6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8t의 세제곱 더하기 뭐가 돼버려? 24t 이렇게 돼. 그럼 얘를 미분해. 8t 8t 아닌가? 아 4t구나. 4t의 세제곱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12t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버려? 24.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t의 값은 뭐가 돼? 풀마? 루트 2. 근데 t의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t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루트 2. 근데 우리 최대 구하라 그랬잖아. 얘가 극대이면서 최대인 극대값일 거예요. 극대점일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지금 S'(t의) 함수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루트 2잖아. 루트 2보다 작을 때 여기 부호 플러스지. 루트 2보다 크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증가해서 뭐로 바뀌는 점이야? 감소. 그럼 얘가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는 점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S 루트 2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루트 2 더하기 24 루트 2. 답은 16 루트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122번 문제 해볼까요? 요 활용 문제들은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 얘들아. 저거 한번 주시면 말한 얘기라 봐보면 우선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이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좌표로 점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선은 A 좌표와 B 좌표는 주어졌어. 그리고 이제 C 좌표랑 D 좌표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C의 X 좌표를 T라고 놓을게. 그 Y 좌표는 9-T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D의 좌표는 C의 좌표랑 Y 좌표는 같은데 X 좌표의 부호만 반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밑변 두 개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밑변 두 개, 하나는 2t, 하나는 6, 그리고 높이 9-t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2를 그냥 여기다 곱해버리면 t 플러스 3에 9-t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9t 더하기 27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녀석을 미분하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6t 더하기 9 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t의 값이 뭐가 나와? 에?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랑 1 나오죠. 근데 t의 값은 봐봐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어때야 돼? 그래서 t의 값은 1일 때라고. 그럼 이게 극대점이면서 최대값을 갖게 하는 t의 값인 거야.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S1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9 더하기 27이니까 3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선생님 t를 저거 2분의 1 저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어디다? 저기 맨 위에 식. 여기? 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차피 이 식을 이거 전개한 거니까. 30이 안 나오니? 식. 자, 26번 전개도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에 네 모퉁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대. 그러고 나서 입체 도형을 만들겠대.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생겨? 직육면체가 생기죠. 그러면 이 녀석의 부피가 뭐가 되게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여기 내 모퉁이를 이렇게 잘라낼 거야.
그러면 여기 밑면이 지금 여기 밑면이거든? 그럼 밑면의 가로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전체가 16이니까 마이너스 2. 2x 이렇게 되지. 세로 길이는 6이니까 요 길이는 6-2x. 그치 6-2x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16-2x, 여기가 6-2x. 그럼 높이가 뭐가 돼? x.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높이. 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 4x의 제곱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44x의 제곱 더하기 96x 이렇게 표현된다고.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88x 더하기 96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4로 나눠버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는 0 이렇게 되거든요. 3 하나 6, 4 이렇게 해버리면 x의 값이 3분의 4 또는 뭐가 나와? 6이 나오죠. 근데 얘들아 x가 6이 나오면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3분의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라고. 그럼 부피 v는 여기다가 집어넣기 여기다가 16 빼기 3분의 8 6 빼기 3분의 8 곱하기 3분의 4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얘가 아마 16분의 2000인가? 27분의 1600 27분의 1600 이게 4이래. 그 밑에 있는 거 123번 문제도 해봅시다. 물을 x로 둬야 돼요? 123번 문제? 네. 얘는 닮음을 이용해서 변을 표현해야 되는데 닮음이요? 어려운 닮음이요? 내가 좀 힌트를 주자면 얘들아 얘가 지금 입체도형이잖아. 그럼 얘를 평면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 원뿔을 만약에 정면에서 바라보면 뭐처럼 보여? 붙여 있고요. 세모. 2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거라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면은 원기둥은 뭐처럼 보이겠어? 네모. 직사각형으로 보일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하지. 맞니?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둔다면 그리고 여기 높이를 h라고 둔다면 여기서 닮음의 관계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뭐를 이뤄? 닮음 이루지. 그러면 r과 h의 관계가 나와요. 그럼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돼?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잖아. 그러면 r을 h에 관해서 표현하건 h를 r에 관해서 표현하건 어차피 한 문자로 바뀌겠지. 그 관계를 이렇게 유도하면 돼. 그냥 선생님이 풀게요. 자,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얘가 1-r인 거야. 그럼 여기 높이가 뭐가 돼? h죠. 맞니? 그럼 1 빼기 r 대 h는 몇 대 몇이 성립해야 돼? 1대3. 1대 3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좋았어. 1대 3. 그럼 h는 3-3r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 h의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h 값을 r의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러면 3이 끄집어 나오니까 뭐가 돼? 파이 r 제곱에 1-r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되니? 그럼 파이에 r 제곱 빼기 r 세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요거 미분하면 2R 빼기 3R 제곱이 0이 되는 R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버리죠. 근데 최대값 구하라 그랬잖아. 이게 극대이면서 최대가 될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도. 그럼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9분의 4 빼기 27분의 8이 되는 거지. 피고하는 거 아니야? 높이 구하래? 반지. 아, 반지름 이게 끝이구나. 3분의 2네요. 근데 부피를 계산하면 그냥 27분의 4파이 이게 답이야. 부피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미분에서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을 찾는 게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에서 x의 값을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조립제법을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 x의 값을 구했거든. 근데 미분에서의 방정식은요, x의 값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x의 값이 1이냐 2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부호 또는 실근을 갖는 범위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인수분해해서 x는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얘를 함수의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이라는 걸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또 다른 하나는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면서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y는 0이라는 건 뭐야? 의미하는 게 x 축이라고.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요 식에서 마이너스 3을 저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뭐가 돼? 3.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또 그려봐. 얘는 0과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되네. 근데 y는 3이라는 거는 x축과 어때? 평행한 거죠. 그럼 요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이 두 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앞에서처럼 마이너스 1이랑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자, 워밍업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fx는 k 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이 녀석을 또 두 개의 함수로 y는 fx와 y는 k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fx의 그래프를 그냥 임의로 하나 그릴게. 이렇게. 이게 y는 fx야. 근데 이 점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뭐 2, 뭐 5가 된다고 하고, 요 점의 좌표는 5, 2라고 할게요. 그러면 y는 k니까 x축과 어때야 돼? 평행이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이 몇 개야? 여기 이렇게 접하면? 여기는? 여기 접하면? 3개지. 그럼 4개를 갖는 거는 요 사이에 있어야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지. 그럼 그때 k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2랑 5. 그치.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식의 문제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우선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게 있어. 얘들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가 많으면 최대 몇 개가 나와? 3개. 3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맞니? 그러면 두 근 갖는 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도 하나 나오겠지. 네. 한 실근 갖는 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아,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한 실근. 이렇게 돼도 뭐야? 한 실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근데 이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여기 보면은 극대점이랑 극소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극점의 부호가 어때? 다르죠. 자, 여기 한 실근과 중근 갖는 경우는 여기 극대극소 보이죠? 근데 극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한 실근과 두 허근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극대극소가 모두 다 뭐가 돼? 이런 경우는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때? 같죠. 그런 걸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있지?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이해가?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게 극대 아니면 극소가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는 0이 돼버려야 돼. 세 번째,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이때는 둘 다 플러스 아니면 둘 다 뭐야?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극점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했던 요 표현 있죠, 요거.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문제.
오늘 어디까지예요? 오늘 부등식까지 끝낼 거야. 자, 이거에 또 안 하셨어요? 그건 오늘 안 해. 이거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자, 봐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와 y는 0. 요 둘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할 거라고. 이 식을 미분하자.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뭐가 돼야 돼? 0. 그럼 x는 0이랑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증간표를 조사하면 y'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0일 때 뭐가 되고 2가 되고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그치? 그러면 극대극소의 부호가 서로 어때? 반대죠.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인 거야? 3개.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8번 문제를 봐봐. 쉬는 시간 알겠어? 방정식. 얘가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뭐를 구하래? 범위를 구하래. 자, 우선은 여기 불편한 게 여기 문자 k가 불편하거든? k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릴 거야. 되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은서야, 얘 미분하면 뭐가 돼? 응?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죠. 그러면은 x, y 프라임, y를 가지고 증간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도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마이너스 1일 때 7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요 식에다가 0 집어넣잖아? 그러면 0을 지나 원점을 지나 그리고 2일 때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 녀석의 그래프라고. 그러면 y는 k라는 이 직선과의 이제 뭐를 생각해야 돼? 교점을 생각해야 돼. 얘들아, 여기 y의 값이 7보다 크면 몇 개야? 하나, 7일 때는? 2개, 좀 내려오면 3개, 그 마이너스 20일 때는 2개 내려오면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7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마이너스 20일 때랑 7.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K가 7보다 크거나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세 개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저거 마이너스 1이랑 2 저거를 원래 방정식에 넣으면 y 좌표가 나오는 그쵸. 원래 함수. 그래야 이제 극점을 찾는 거니까. 네, 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거는 자, 29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벌써요? 10분 지났어요? 10분 더 지났죠. 지났다잖아. 멀티인데? 안 돼. 멀티돼. 아, 멀티돼. 멀티돼. 그럼 이거 16분 내려야지. 싫은데? 아, 싫어? 16분 내야지. 자, 29번의 1번.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를 남겨두고 나머지 이 세 식을 다 넘겨버릴 거야. 얘는 k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6x죠. y는 k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놓을 거라. 이걸 어떻게? 미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이 0 이렇게 돼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가 0이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잖아. 그럼 또 증간표를 한번 그려봐.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증가 감소 증가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잖아. 그럼 5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고, 이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7,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3차 함수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야 돼? y는 k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면 음의 실근이 몇 개야? 두 개고 양의 실근이 하나죠. 이렇게 돼버리면 x축과 겹쳐져 버리면 0이 들어가고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지. 근데 이렇게 내려면 어떻게 돼? 양의 실근 2개. 여기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하나라고. 그럼 이때 결국엔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어떻고?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래. 그래서 이번엔 k를 넘길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미분할까?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3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 얘가 0이 되니까 3 하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랑 2가 돼. 그러면은 또 증간표를 생각을 해보면 y 프라임이 얘네들이 0이 되는 거고, 이거 최고차항 양수죠. 그러면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표현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48.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네. 이렇게 나온대요. 부호가 반대야. 쟤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어 보니까. 선생님은 k를 넘겼잖아. 근데 해설은 요거를 넘겼다고 반대로.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
27분의 40 2일 때 마이너스 8. 그러면 여기서의 그래프도 또 이렇게 증가했다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 그랬거든. 그럼 y는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k.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근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커야 돼? 여기는 플러스 27분의 4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물 좀 떠주세요. 자, 얘가 다음과 같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이 녀석을 미분해. 그럼 3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9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랑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럼 얘도 y'의 부호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증가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니까 k 플러스 27 이렇게 되죠. 1 집어넣으면 k 빼기 5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들아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5보다 작아. 한 실근과 두 허근은 어떻게 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이런 상황이라 극대극소의 부호가 반대인 거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k는 5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7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등식. 미분에서의 부등식은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근데 뭐 이렇게 증명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황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관계식을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냐면, 우선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어떻대? 커요. 크대. 그러면 f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x축보다는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요 값은 함수값 중에 가장 어떤 값이야? 좋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면 된다. 크면 돼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봐봐, 이게 y는 fx야. 그러고 요게 y는 gx인 거지. 그러면 fx가 gx보다 항상 어때? 지금 크죠?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fx가 위에 있다고. 그러면 fx가 gx보다 항상 크다라는 걸 보일 때는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항상 뭐보다 크면 되겠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러면은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이 또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결국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좀 범위가 나와. x가 a보다 클 때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대요. 얘는 상황이 두 가지야.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A가 A야. 이게 Y는 fx고.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는 어떤 값이 존재해? 여기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하면 돼.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가 a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y는 fx야. 얘도 당연히 x가 a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어때? 커요. 크죠. 근데 얘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우선 첫 번째는 구간의 시작점이 되는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x에 지금 a를 포함해 안 해? 네. 그럼 a일 때는 0이 돼도 돼 안 돼? 안 돼요. 아, 되죠. 포함하지 않으니까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지금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f'x가 0보다 커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와. 나중에 그 선택요격하는 이과애들에서 나와. 수트에서는 요 정도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이것도 조금 기억해야 돼. 네 번째, 임의의 x1, x2에 대해 fx1이 gx2보다 크대요. 자, x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fx에 들어가는 x의 값과 gx에 들어가는 x의 값이 어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래프는 이게 y는 fx라고 쳐봐. 그럼 찬원아,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해?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를 x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또 x2라고 생각하면 어때? gx2가 어때? 더 커요. 크죠.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 y는 gx. 여기가 뭐야? x2. 가장 큰 값이지. 근데 여기는 fx 중에 가장 어떤 값이야? 작은 값. 작은 값이지.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gx의 무슨 값보다 크면? 최대값. 최대값보다 크면 이거는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4번과 여기 2번의 차이점은 여기는 같은 x의 값이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는 서로 다른 x의 값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fx가 gx보다 크려면 무조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아 작아야죠.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31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y는 x 4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 이렇게 두고 이걸 미분해. 그럼 4x의 세제곱 빼기 32가 0이죠. 그럼 x의 세제곱은 8이 돼서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근데 얘는 극소이면서 뭐가 돼? 최소죠? 그러면 이 식에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16 빼기 64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a의 값이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 얘기야.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거.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fx가 gx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3x의 4제곱 빼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 이게 2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0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넘겨버리면 3x의 4제곱 빼기 8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빼기 10 이게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를 y라고 두고 미분해버리면 12x의 세제곱 빼기 24의 x의 제곱 더하기 12x 그럼 1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는 0이랑 뭐가 나와? 1 나오지. 근데 이건 중근이거든. 자 증간표를 조사해봐.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000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죠. 네. 이거 중근 아니지. 네. 플러스야. 이거 중근이지. 플러스. 플러스 감소 증가. 그러니까 얘가 극소이면서 뭐가 돼? 최소. 그럼 이 식에다 0 집어넣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a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그럼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속도가 속도 할 수 있겠다. 네? 아니에요. 오늘 좀만 아니 일찍 문제를 끝내주시면 좀 풀면 안 될까요, 차라리? 오늘 좀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너는 30분을 늦게 오고 좀만 20분 늦게 22분. 내일 22분 늦게 올게요. 아니 빨리 올게요. 32번에 1번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 자, 또 이 함수를 y라고 놓고요 미분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뭐가 돼? 2. 0이랑 2가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야.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뒤쪽은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극소 하나 보이죠? 네. 그럼 얘는 극소이면서 무슨 값이 돼? 최소값. 최소. 그럼 이 식에다 이제 2를 집어넣어. 뭐가 돼? 8 마이너스 12 더하기 a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a인데 이 최소값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따라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2번 fx가 gx보다 어때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죠? 그럼 우리는
fx 빼기 gx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를 y라고 놓고 미분해. 3x 제곱 빼기 3이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돼? 1이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증가감도 증가거든? 근데 이 범위 내에서잖아. 그럼 이게 감소 증가 여기서만 생각하면 된다고. 예. 그럼 이게 1일 때가 극소이면서 뭐가 돼? 그럼 이 최소값이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네. 여기다 1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134번) 해봅시다. 4번이요? 134번. 전 까먹어버렸어. 꺼졌어요. 이거 보이죠? 처리했어. 네. 자, 0과 3 사이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fx 빼기 gx 요걸 생각을 하면 5x의 세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15x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2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엔 요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y라고 놓고 미분할 거거든. 그러면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얘가 0이 되는 x는 0이랑 뭐가 돼? 2가 되죠. 근데 요 범위 안에는 뭐만 들어가? 2만 들어가는 거지. 증감을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럼 2일 때가 극소이면서 최소인 거네. 그럼 이 식에다 2를 집어넣어. 58에 40 빼기 60 더하기 k 빼기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은 뭐가 돼야 돼? 22.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여기 168번 문제 해봅시다.
지우개죠. 3번이 정답. 기억 이유는 맞아요. 근데 디귿은 모르겠어요. 봅시다. 자, hx라는 함수를 fx 빼기 gx라 그랬어. 그럼 h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두 지금 함수의 관계가 미분한 관계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0이랑 2가 되는 거죠. 만나는 두 점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값이라고.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증감표를 그려야 돼. x h 프라임 h 0 땡땡땡 2 땡땡땡 이렇게 0 0. 자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거든. f 프라임이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형태란 말이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얘들아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죠. 0과 2 사이에서는 음수.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g 프라임이. 이보다 클 때는 양수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를 봐봐. F형이랑 G형은 어떻대? 그게 여긴 0인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음수라는 거죠. 왜냐면 0에서 극대점인데 감소하니까.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돼. 자, 0까지는 증가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2에서 극소가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는 거야. x가 0과 2 사이에서 감소한다. 증감표에서 어때? 0과 2 사이에서 증가해 감소해? 기억 맞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다고. 그럼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 아니지.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좀 별표잖아. 디귿 틀린 거예요? 디귿 틀려. 중근을 갖는 거랑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